자, 우리 오늘 이제 조금씩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이제 할 건데 일단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린 거 있잖아. 이거 프린터가 좀 다르네. 드린 거는 그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오늘 수업할 때 쓸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일하고 할 때 쓸 거. 주말 숙제까지 월요일 안 오니까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그까지 해서 이제 그 교과서 쌍둥이 문제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도형의 방정식 쪽이니까 최대한 해놓으시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험 첫 범위로 돌아가서 이제 복습을 할 건데 다음 주 수요일은 아마 이제 그거 될 것 같네. 그 시험 범위 중간고사 범위가 조금씩 달랐으니까 보고 메꾸는 걸 한번 하고 여유가 되면 이제 수요일날 바로 또 스타트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늦으면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등식조하고 이런 거 자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특강식으로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볼까? 우리 일단은 근인데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동의가 이제 좀 헷갈린다 이런 부등식이 했어서 한번 이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면 서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중요한 것부터 해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거를 너무 다 아는 거지만 중학교 때 했잖아. 이거 유도를 일단 해보셔야 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압니다. 유도한다는 그 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모양을 우리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 있잖아. 이차함수에서 그것처럼 앞에 개수를 묶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이렇게 헷갈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 돼야 되니까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시잖아.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꼴 만들 때 가운데 거를 2로 나누어서 제곱한 거죠. 가운데 거를 2로 나눈 게 이거죠. 2분의 1한 거. 이거 제곱한 거. 풀마 하는 거 있잖아. 풀마. 계산해서 써볼까? 조금 시험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한번 다시 풀어보자고.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친구 나갈 때 A랑 곱해지겠지? 약분돼서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나가고 있네.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근데 이제 어차피 는이 있으니까 플러스 4A 분의 B제곱. C 넘어가면 마이너스 C죠. 마이너스 C인데 분모가 4A잖아요. 그럼 4A 분의 4A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양변 A로 나눠주는 거 알지? 다 해주면 여기 이제 A분의 1 곱해진 거 이게 되겠네. 그 다음에 제곱을 없애면 뒤에 풀마 루트가 붙었죠? 풀마 루트 붙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루트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양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분모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썼죠. 물론 짝수 공식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 이거는 의미하는 게 이제 근 두 개가 편하게 쓰려고 우리가 합쳐놓은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혈내 관계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어떤 문제에서 근이 뭐 1 더하기 루트 3이다 하면 나머지는 1 빼기 루트 3이겠네. 자동으로 찾을 수 있었잖아. 왜냐하면 이제 혈내로 나오기 때문에 루트 값이 나왔으면 당연히 또 마이너스 루트 뭐가 나오게 돼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의 공식을 유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 판별식하고 여기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인 거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게 당연히 양수여야만 뒤에 여기 뭐 5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두 가지 종류의 근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0이었으면 이 뒤에가 0이 되는 거니까 풀마 0 없잖아. 어쨌든 2a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p 뭐 이런 근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 중근. 요 기억도 하셔야 될 거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p. 지금 갑자기 일로 흐름이 또 의식의 흐름대로 갔는데 2차 함수 꼭지 점에 이걸 y는 이라고 고쳤을 때
꼭지점에 x좌표 하면서 선생님 이거 외우고 있어도 좋겠다 했습니다. x좌표 정도만 마이너스 2분의 b. 나중에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부호 찾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등등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허수로 표현되는 건데, 허수라는 거는 좌표에 나타낼 수가 없는 실제의 크기가 없는 거였지. 그래서 보통 이런 퀴즈 아닌 퀴즈도 내잖아. 3i랑 1000i 중에서 뭐가 크냐 하면 비교가 안 된다 했습니다. 루트 3이랑 루트 1000 중에서는 1000이 크겠지만 이거 i라는 거 붙었다는 거는 허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좌표에도 표현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함수에서는 이 i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이 없다라고 된 거지. 이런 내용들 판별식이 나왔죠. 판별식.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나왔으니까 또 근의 공식에서 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더해 보시면 우리가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두 근의 합 더해 보면 되잖아. 더하면 이거 플러스 루트 뭐랑 마이너스 루트 뭐가 싹싹 사라지고 2a 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와서 약분하니까 이제 이렇게 외웠던 거. 또 두 분의 곱도 합차 공식 밑에 거 제곱, 밑에 거 두 개 곱하면 4a 제곱, 위에 거 하면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루트 이거 뒤에 거 제곱하니까 b 제곱 더하기 4ac 되죠. 마이너스 2 돼서 4a 제곱분의 4ac a 4약분 a 약분,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등각의 수의 관계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별식에서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거지만 이거 두 개가 이제 실근이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중근. 그래서 실근이라는 또 문제 단어가 나오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판별식 이거고 중근 하면 이거였는데 어쨌든 얘들은 실근이니까 이제 이렇게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얘는 이제 혹은 해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공식들을 한번 이제 계속 유도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이 고등학교 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을 프린트 보세요. 누구나 이제 이 지금 중학교 때 거 내용 설명하는 거라서 선생님 그냥 먼저 시작했다. 자, 방정식을 분리하고 함수로 만들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다 함수화 시켜서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습관으로 가지자 했었거든. 그래서 함수로 바꾸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또 필요한 거고, 그래프가 그려지면 눈으로 보이니까 식으로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답을 찾거나 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설명 계속 했었던 기억나지? 뭐 이런 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였냐? 연립이 되죠. 연립인데 원래 원시 상태로 돌아가면 이런 거라고 했었지. 이거라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거는 x축인 거고, 뭐 이렇게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1만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또 이거 원래 원시 상태로 돌아가면 또 이렇게 되겠지. 이거랑 이거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어쨌든 이거 교점은 똑같이 나올 거야. 개수도 실근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문제 부등식 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데 미지수 이렇게 이제 k가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넘겨가지고 이항해서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제 해결이 잘 되겠죠. 뭐 2차 함수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 y는 k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제 이 값이 뭐 이렇게 3이다 하면 이 y는 k가 3보다 밑에 있으면 k가 3보다 밑에 있으면 해가 없다. k가 뭐 3이면 해가 1개다. 물론 판별식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되는 건데 간단한 걸로 예를 든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미지수들이 나올 때는 분리하는 작업해서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푸는 걸 하자 했어요. 또 이런 것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응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래프는 뭐 없습니다.
뭐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잖아. 처음에 뭐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이런 거 배웠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와가지고 여기에서 평행 이동이 들어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3 와가지고 이차함수 이런 거. 혹은 꼭지점으로 완전 제곱으로 정리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배웠거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것들은 이제 뭐 3차 함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건 어쨌든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쭉 연결돼 있는 다항함수. 끊김없이 쫙 연결돼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추가됐던 거는 뭐냐면 이런 함수들을 바탕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뭐 절대값 같은 거 있었잖아. 뭐 하여튼 그러면 이제 1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1보다 작은 쪽만 이렇게 2차 함수인 거고 1보다 큰 쪽에는 뭐 이런 직선 함수인 거고 뭐 이렇게 합쳐지는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우긴 했었죠. 좀 낯설었지만 범위를 가지고 이제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래프만 살려가지고 이제 그렸던 것들 뭐 그런 것까지만 있었어요. 이제 그거까지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판별식 같은 경우도 이건 알잖아. D가 0보다 크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는데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된다.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네. 이게 뭐 이렇게 항상 혹은 모든 실수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무조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뭐 K의 범위를 구해라 하면 일단 얘기했잖아. 이거랑 이거 두 개 분리해서 이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뭐 K 넘겨도 돼요. 그리고 이건 X축 이건데 이거잖아. 이거 크다가 위에 있다잖아. 이게 왜인지 알지? 이게 바로 또 Y 값이잖아. Y 값은 세로로 갔다 갔다 하잖아. 크면 위에 있는 거고 작으면 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X축이 밑에 있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대로 판별식 적용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거구나. B제곱 빼기 4A C인 게 0보다 작아야 되구나. 그래서 K가 8분의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K의 범위를 찾는 거 했었고 또 때때로 이런데도 무슨 K 미지수가 들어갈 수 있지. 여기 내가 좀 다른 숫자를 그랬다. 그럼 이거 0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0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판별식을 했더니 K가 1보다 작더라 나왔다고. 근데 K는 0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한 범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K가 1보다 작다니까 이쪽 다 되는데 여기서 0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 0 되면 안 되죠. 이걸 빼야 되지. 이 부분을 빼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0하고 1 사이고 또 K가 이제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쓰시면 이제 0이 포함 안 된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일일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때까지는 그냥 별거 아니었고 오늘 할 거 조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네모에 있는 거 보세요. 근의 분리. 이제 근의 분리라는 말은 잘 쓰진 않아요. 문제집에서 근의 분리 이런 거 그러니까 개념 설명 파트에서는 있었겠지만 문제에서 본 적 없잖아. 근의 분리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키워드를 표현하려고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의 위치. 두 근이 어디에 있다.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있잖아. 옆에 이제 내가 짜잘짜잘하게 이제 뭘 드러났지. 이런 멘트들이 나올 거다라고. 그런 멘트들이 나오면 이게 바로 근의 분리 이런 거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근의 분리라는 건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거든. 교재로 치면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227쪽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그 다음에 소단원으로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위치 뭐 이렇게 이제 뭐 소제목들이 있거든. 그런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방정식을 어쨌든 얘기했듯이 함수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자 일단 이제 맨 밑에 거 보면 이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외우면 돼요. 다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전부 다. 내가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가 싫다 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서 써야지 뭐.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제 뒤에 약간 예제 문제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순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도 되고 이거는 빼도 되고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우리 두근이 모두 양이라고 할 때는 일단 이거 썼던 거 기억나죠? 책에서 기억날라나 보겠다. 이거랑 두근을 알파벳으로 했을 때 양이니까 이거고 곱한 것도 양이겠네. 뭐 이렇게. 두근이 모두 음이라는 것도 일단 이거. 두근의 곱 합은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음수고. 곱했을 때는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다. 막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에서 갑자기 책이 봤을 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했을 때 요것만 이렇게 있었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이거 맞지? 요것만 있었잖아. 이런 거는 왜 없어요? 두 번째 거는 없는, 왜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데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부호를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럼 판별식 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외우면 이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외우라는 말이에요. 왜 판별식을 안 했느냐? 얘들은 두근이 모두 양이다, 두근이 모두 음이다는 판별식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수에는 양과 음이 없거든.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근이라고 나온 게 혹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허근인지 아니면 실근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부호가 없기 때문에 걔들 이게 루트 안에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딱 정했지. 부호가 있다는 건 일단 허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두근이 있다 했잖아. 그럼 판별식을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쓴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거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써도 판별식을 써도 결국 공통범위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책에 문제들 아까 내가 쪽수를 가르쳐줬잖아. 쪽수를 가르쳐줬잖아. 바로 밑에 있네. 선생님이 너희한테 준 프린트랑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랑 다르다. 이거를 그럼 지금 한번 살짝 한번 풀어봐봐. 선생님 풀이 과정을 적어볼게. 적어볼 테니까 한 번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냥 제일 쉬운 걸로 샘플 잡은 거니까. 두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돼 있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첫 해놓을게. 예, 완전히 이제 계산, 여러분들이 계산만 이제 빨리 되면 선생님보다 더 빨리 풀어야겠지만 어쨌든 막힘없이 푸셔야겠죠.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시험에 이걸 안 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수준이 조금 뭐 난이도는 낮지. 낼 수도 있겠지. 뭐 이런 형태를 교과서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를 했네. 근데 이 두 근이 이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사용된 겁니다. 네. 판별식 썼을 때 음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했더니 이런 범위가 나오고 b제곱 빼기 4ac 했더니 짝수 공식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당연히 합하면 양수 0보다 크다. 근각의 수 쓰는 거지. 근데 이게 4잖아. 어차피 이런 거는 그냥 확인만 된 거니까 이건 생략돼 되겠네. 범위가 k가 없잖아 얘는. 두 근이 곱이 a분의 c니까 k 빼기 4가 두 근의 곱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런 간단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건 답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제 왜 이거 판별식을 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특히 이제 지금 할 거를 보면 선생님 여기 순서가 이렇게 이제 뭐 있잖아. 이제 2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뭐 교재마다도 다 다르고 달라요. 보통은 판별식이 먼저 언급됩니다. 우리 여러분 책 같은 거 봐도 228쪽이 봐도 판별식. 자, 함수 값이라는 건 뭐냐면 f 무슨 값이 이런 거야. f 값. 그 다음에 이제 축의 방정식. 축. 아까 전에 했잖아. 꼭지점에 x 좌표가 축이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런 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기는 내가 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할게 함수 값 부호.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인데 이게 세 개가 다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또 1번, 2번, 3번으로 따졌을 때 1번, 2번, 3번을 다 해야 될 때도 있지만 1번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2번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1번만 해야 되는 건데 2번, 3번 하면 억울하잖아.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1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문제 풀었을 때는 그거 어떻게 1번만 할까 3번까지 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 나가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연습이 덜 돼 있으면 1, 2, 3번 다 때리면 돼요. 1, 2, 3번 다 해서 공통범위 찾으면 되긴 됩니다. 자 근데 1번부터 봅시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요. 그러면 일단 1번을 시도해보죠. 두 근이 모두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p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양수겠네. fp가 함수값이 양수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만 이제 하고 말란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 2, 3번 다 때려도 된다 했지만 선생님이 역시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또 봐야겠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했지만 p가 양수가 되는 경우잖아 지금. 근데 또 p가 양수가 되는지 역으로 생각해서 p가 양수가 되는지 이거 말고 이런 것도 p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p가 있어도 p 값은 양수가 된다. 두 근이 p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혹은 뭐 이렇게 두 근이 아니고 한 근이 나왔을 때도 p가 여기 p가 있다. 혹은 여기 p가 있다. 이러면 이제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하나의 이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이런 그림도 있으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건지 구분이 안 됐잖아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 축의 위치. 아까 축의 위치 꼭지점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죠. 여기 꼭지점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크다 이렇게. 이게 이제 2번까지 한 거예요. 2번까지. 이거 p가 크구나. 2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단 말이야. 축까지. 그런데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3번 판별식은 또 왜 해야 되느냐? 판별식도 해야 된대요, 선생님이. D가 0 이상이다. 왜냐면 아까 잠깐 앞에서 그랬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근이 아닌 여기 P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 축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이렇게 되잖아. 이런 그림이 있잖아. 근데 이거 근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 그림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판별식까지 해줘서 이런 그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두 근이 하면서 딱 할 수 있는 게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생각 없이 1, 2, 3번을 하셔도 되는데 왜 했는지 혹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이유예요. 자, 잠이 오는 거 압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왔다 갔다 물 한 잔씩 때리고 오세요. 두 분이 P보다 작다도 똑같겠네. 그러면 두 분이 P보다 작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1, 2, 3번 다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P가 될 수도 있겠지. 두 분이 알파벳가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경우들의 그림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1번, 1번, 2번, 1번, 2번은 다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서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 거로 한번 가볼게요. 1, 2번 똑같은 거니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근 가졌으니까 판별식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 근이 확실하니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아까 이런 그림은 안 되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뭐 이건 무조건 판별식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되니까. 물론 또 얘기하지만 1, 2, 3번 다 하셔도 돼요. P가 여기 있겠지. 이거 아래로 볼록인 거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일단 한 거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또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알파벳 있고 여기 P가 있으면 이거 함수가 양수잖아.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음수겠지? FP가 음수다. 이거 하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근데 축의 위치도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B 꼭지점 X 좌표. 근데 우리가 꼭지점 X 좌표가 여기 있는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대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3번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 거.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건 이런 딱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문제에서 접할 거는. 왜 뭐가 이상한 거야? 그냥 자, 두 근이 모두 P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부터 그리라고. 이런 거지. 그래서 함수값이 뭐 아래로 볼록인 거 기준으로 그냥 하고 있다 편하게. 둘 다 양수가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했슈. 그런데 이제 판별식은 해야겠죠. 왜냐면 PQ가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건 안 되겠네. 중근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도 해야 돼. 두 근 이렇게 딱 나온다. 알파벳타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판별식도 일단 쓰시고. 그다음에 축의 위치도. 축의 위치는 이제 여기잖아.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B.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것도 역시 P와 Q 사이에 있겠지. 두 근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이거잖아. 알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마이너스 2분의 B를 했는데 이 값을 알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개 바로 꼭지점 X 잡힌 건 알겠지? 이거 꼭지점 X 잡혀. 이렇게 딱 된다. 여기 1, 2, 3번을 이제 축의 위치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밑에 문제 한번 지금 외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놨어요. 저거대로 하면 되죠. 일일이 일러서 첫 번째 거는 내가 일러볼까? 네, 이렇게 세 개가 남았어요. 세 개가. 저거의 공통범위니까 뭐를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수직선을 잘 해볼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제7 작다지? 작다. 1보다 색칠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색칠이 제일 많이 되는 곳. 답은 A죠. A. 이렇게 첫 번째 거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사실 이제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오겠지. 한 문제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몇 문제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나 이런 위치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자꾸 하고 연습한다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어가겠다. 그런 연습을 하기는 적합하죠. 좋은 단어는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위에 거 했고, 이제 밑에 거. 마지막 거 한번 여러분도 다시 풀어보세요. 마지막 거. 네, 마지막 거.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라고 돼 있네. 뭐 사이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있을 때 아래로 볼로 양수.
네, 일단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범위를 이렇게 쓰는 거. 노란색 동그라미 1, 2, 3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수직사인데 다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귀찮아도 다 표현을 해야겠죠. 귀찮은 거 이거 해야지. 그래서 했을 때 색칠 제일 많이 된 부분 답은 이렇게 됩니다. N이죠? 자, 마이너스 4는 는이 있다. 여기 색칠. 이게 답이 마지막 거 답.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이걸 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책의 227쪽, 288쪽에 교재에 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뭔가 마치 공식처럼 돼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리를 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게 판별식이 필요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가깝게 내가 더 완벽히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도가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러나 안 될 때는 함수값 부호랑 추계 방정식 추계 값의 위치랑 그 다음에 판별식을 세 개를 다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쓰면 결국 공통 범위가 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또 외우고 따로 외우고 하지는 말고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요 내용을 한번 하고 마칠게요.